우주여행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에 불과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뒤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 이야기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린다고 믿어왔던 로켓을 다시 회수해 재활용하고 수천 개의 위성을 통해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며 심지어 화성 이주라는 꿈까지 추진하는 그야말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꾼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 뒤에는 흔히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실리콘밸리 최고 인맥 네트워크가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페이팔 마피아 편에서 이들이 테슬라, 팔란티어, 유튜브 같은 초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잇따라 만들었는지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영장선에서 페이팔 마피아의 중심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우주 산업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때는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창립합니다. 페이팔 매각으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그는 화성 이주라는 거대하고 황당 무게해 보이는 목표를 선언했죠. 당시만 해도 민간이 로켓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우주에 집착한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SF 소설에 푹 빠져 지냈고 인류가 화성처럼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늘 품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다행성 종족이라는 개념을 입에 올리며 지구에만 매달리며 인류의 미래가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장기적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한 뒤에는 모아둔 자금을 활용해 대중의 우주 관심을 불러일으킬 특별한 프로젝트를 고민합니다. 그게 바로 마스 오아시스였어요.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 식물이 자라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만들고 그걸 통해 우주 탐사에 대한 로망을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행 직전 로켓 비용이 문제였어요. 심지어 러시아로 날아가 중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입하려던 시도도 했지만 가격과 기술적 문제로 좌절되죠. 바로 그때 머스크가 날린 한마디가 있습니다. 로켓 원가를 따져보니 실제 판매가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생각이 곧 스페이스 X를 탄생시켰습니다. 2002년 당당히 회사를 세운 그는 화성 이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스페이스 X가 만든 첫 로켓은 펠컨 1호입니다. 하지만 3번 연속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역시 민간 로켓은 어렵다는 회의론이 커져만 갔죠. 그러나 네 번째 발사에서 궤도 진입에 성공하자 나사와 각종 민간 위성 회사들이 스페이스 X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스페이스 X는 거침없이 우주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게 되죠. 스페이스 X가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의 판을 뒤집은 첫 번째 혁신은 바로 재활용 로켓 기술입니다. 예전까지 로켓은 1단 부스터를 바다에 떨어뜨리고 끝나는 거의 일회용 물건이었죠. 그런데 스페이스 X는 펠컨 9과 펠컨 헤비의 1단 부스터를 지상 해상 드론십에 수직 착륙시켜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다 보니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인공위성 발사 고객까지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발사 건수에서 스페이스 X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죠. 민간 로켓 회사가 국가 우주 기관을 앞서간다는 말이 더 이상 허황된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로켓 발사 서비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지구 저궤도에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깔아 전 지구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 해상 등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가 닿지 않던 곳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용이나 기업용 인터넷으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스페이스 X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물론 이용료, 단말기 비용이 아직 비싸고 규제 이슈도 적잖지만 근본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우주로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파격적이기에 인터넷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또 다른 야심작은 스타쉽입니다. 이제는 지구 저궤도가 아니라 달과 화성까지 직접 완복할 수 있는 초대형 로켓을 만드는 중이죠. 일단 부스터 슈퍼헤비와 상당 우주선 스타쉽까지 회수해 재활용하고 대형 위성은 물론 화물, 인원까지 한 번에, 그리고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서도 핵심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시험이나 일정 지연 때문에 불안감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만약 스타쉽이 계획대로 운용된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우주 여행이나 화성 이주가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 X가 꿈꾸는 장대한 미래죠. 이렇게 우주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는 스페이스 X, 현재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나 2차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1,500달러에서 무려 3,500억 달러까지 언급됩니다. 이는 전 세계 유니콘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죠. 그럼 상장은 언제 하느냐가 최대 감신사일 텐데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가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갖출 때까지 IPO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이후 혹은 2027년 이후라는 추측이 오가지만 현재로서는 다 미지수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잠재력이 큰 스페이스 X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사실 직접 투자는 비상장 상태이므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 일정 비율이라도 노출되는 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만한 상품은 엑소 VR입니다. 이 상품
상품은 ETF 구조로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구글, 엔비디아, 메타 등 대형 테크주가 포함되어 있고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 지분도 소량 편입되어 있죠. 스페이스X 비중은 대략 8에서 12% 수준인데 시기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낮은 보수의 일중 매매 가능하고 그리고 빅테크주로 분산되어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 스페이스X의 폭발적 성장에 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ARKVX입니다. 인터벌 펀드 형태라서 분기 등 일정 주기에만 환매가 가능하고 그래서 ETF에 비해 유동성이 좀 제한돼요. 스페이스X, 트위터X, 팔란티어 등 비상장 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페이스X 비중은 10에서 15% 정도로 앞서 소개한 XOVR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장점은 스페이스X의 성장세를 좀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보수가 2에서 3%로 높고 펀드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즉각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버런 파트너스 펀드, 데스티니 테크백 등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 투자금이 높거나 시장 가격이 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거품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모펀드를 통해 직원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격 투자자 요건이 있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편이에요.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XOVR이나 ARKVX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펀드나 ETF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히는데요. 비상장 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쉽지 않고 시장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니 신중함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주 산업이란 영역은 상상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와 높은 기술 장벽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실패 리스크도 어마어마하지만 성공했을 때 열리는 시장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매력이 있죠. 로켓 폭발이나 규제, 경쟁 심화 등 위협이 상존해 있고 반면 스페이스X처럼 로켓, 위선, 탐사선 등을 혁신적으로 앞서간다면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은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야라 불립니다. 장기적 비전, 분산 투자, 그리고 냉정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대박을 노리는 한편 변동성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스타링크로 지구 인터넷 인프라를 우주로 확장해가며 스타쉽으로 달과 화성 탐사를 현실화하는 그야말로 우주 산업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IPO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XOVR이나 ARKVX 같은 간접 투자 수단 덕분에 일반인도 조금씩 이 우주 탐사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물론 높은 기대와 동시에 높은 위험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겠지만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탄생부터 혁신 포인트 그리고 투자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소식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